코인 투자 사기 피해 현실적인 대응책은 비트코인 대박 신화 이후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안전하지 못한 것 혹은 불안한 요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코인 재테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이로 하여금 대박 신화를 이루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죠.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그렇듯 좋은 일이 있다면 안 좋은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상화폐가 가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저 이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이의 말만 믿고 진행하거나 보이는 자료만 보고 그 회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기에 불안함이 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코인 투자 사기에 연루되는 이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코인 사건은 그저 경제범죄에 지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기 사건이라 말하기에는 이것으로 하여금 폭력 사태, 납치, 살인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투자 방안 대비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다 보니 허위 광고를 보고 혹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문제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이나 기타 나라가 인정한 금융기관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회사가 사람들을 부추기고 홍보하며 허위 광고를 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확보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자면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모으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 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적게는 몇십 명이고 많게는 몇백 명을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그때부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50억 원 이상의 피해 자금이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실형을 안내받는다는 점을 볼 때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김 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소소하게 코인 투자를 통하여 차액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팀장이 김 씨에게 이제 고액을 진행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접근해왔고 고액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김 씨 밑으로 투자자를 더 끌어오면 수당식으로 원금 보장과 수익금 비율을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돈이 밀리거나 안 들어온 적이 없었던 곳이었기에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여겼는데요. 여기에 고액을 투자하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을 소개하기만 하면 수익률을 높여주고 수당도 준다고 하니 오히려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이를 진행하게 되었고 추후 코인 투자 사기로 입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거래소가 알고 보니 사기 조직이었고 다단계식으로 투자금을 불리기 위해 김 씨처럼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것인데요. 김 씨에게 거래소를 소개받은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은 이를 이용하였고 추후 사기 조직이 잠적하게 되면서 김 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수당과 수수료를 더 받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알고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 사기의 유일한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버린 상황이기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구속영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자 두려움을 느껴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해가 갈수록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기 일당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끌어들여 범죄 혐의에 가담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잠적하고 모든 책임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를 우리는 꼬리 자르기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죠.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해자나 다름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억울하다 무고하다 감정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의 가담자도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그렇기에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무고함을 이야기할 때는 일관된 진술로 말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빠르게 처리를 해두는 것이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내가 가해자의 신분도 되고 피해자의 신분도 된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피해도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영역이기에 체계적인 계획과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람이 없어야 하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